자, 오늘 미적분투 지수함수를 하겠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수 로그에 대해서 배웠지. 지수 로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지수 로그에 대해서 원래 옛날에는 수식과 그래프를 같이 배웠는데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지수의 수식과 그래프를 따로 배우게 됐어. 근데 어쨌든 지수라는 형태는 어떤 숫자라는 것을 a의 x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로그는 얘를 변환을 시켜서 x는 로그 a의 n 뭐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일단 로그 이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n이라는 수를 y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는 y는 ax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y라는 어떤 수를 어떤 수의 몇 제곱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로그 함수에서는 얘가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y는 로그 ax라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지수함수와 이게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된 거죠. 그러면 얘의 y가 로그로 표현할 땐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거 두 개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같은 이걸 바꾼 게 지수를 바꾼 게 로그잖아요. 그럼 지수를 바꾼 게 로그인데 이 n의 위치가 로그에서는 요 안쪽에 들어가고 이 a의 위치가 여기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그리고 x 자리는 여기 있고 일로 가고 이렇게 됐으니까 x 자리에는 여기 x가 있는 거고, 그지? 그럼 x 자리에 뭐가 오니? 여기 이쪽에는 이게 y인 거죠. 이 x가 요 자리에 있는 거잖아. 요게 요 자리니까. 이해돼? 모양이? 그럼 요 y는 여기 x로 가는 거잖아. 그럼 서로 이렇게 x, y가 바뀐 걸 뭐라 그래? 어떤 식이 있어. 어떤 식이 있어. 이 기억나요? 이게 좀 쉬운 형태인데 y는 x의 제곱과 y는 루트 x의 관계는 무슨 관계? x가 0보다 클 때. 너무 얘를 어려운 거 들었네. 역함수라는 거 기억 안 나요? 역함수. 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역함수라는 것은요, y는 x를 변환시킨 거야. 색깔 좀 잘 써야 되는데 다음에 잘 쓸게. y는 x를 서로 이렇게 바꿀 때, y는 x 대칭 이런 관계. 그래서 x, y, fx, y를 y, x로 바꾼 이런 역함수의 관계가 되는 함수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지수로그 함수랑 어떤 그 무리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역함수의 특징은 원래 어떤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얘에 대해서 x, y의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x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지수함수의 x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로그 함수를 만들어서 풀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결국은 그래프 대칭이 가장 많아. 다시 이걸 한꺼번에 설명할 이유는 없지만 이게 계속 같이 나온 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이다. 그리고 요 식을 기억하셔야 돼. 요 식,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왜냐면 여기서부터 조건이 나오는 거지. 밑에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A의 조건이? 0보다 크고 1이나. 그렇지. 0보다 크고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된다. N은 그러니까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수 있다. 좀 쉬운 걸로 해볼게요. 두 가지. 보통 지수함수부터 시작해서 로그를 배우는 건데 y는 2의 x승 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어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냥 점을 값을 넣어서 한 번씩 찍어보면 돼. x가 0일 때 몇이니? x에다 0 넣으면 몇이야? 1이요. 1이다. 그럼 1. x가 1일 때는 몇이야? 2요. 2다. x가 2일 때는 4요. 3, 4 이렇게 점을 찍어요. 또 하나만 더 이제 3 하면 8 정도 되나? 그럼 얘 한 2배 정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몇이야? 2분의 1이요.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면 4분의 1이요. 4분의 1. 그럼 그래프가 여기 연결되는 게 알겠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요. 증가한다. 얘 특징은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반드시 1이라는 게 특징이야. 지수함수의 특징은. 왜냐면 이 수가 어떤 수가 들어와도 뭐 얘가 3x가 되든 뭐 5x가 되든 y가 0을 넣으면 무조건 다 1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수함수는 1의 점을 지나고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돼. 왜냐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y는 2분의 1x라고 생각을 해보자. 아이고 잘못 썼네. y는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되고, 얘는 식을 쓸 때 2의 x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x가 0일 땐 1 되겠지? 1일 땐 몇이에요? 2분의 1이요. 2분의 1. 1일 땐 2분의 1. 2일 때는 4분의 1. 4분의 1. 3일 때는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2요. 이게 마이너스 2일 땐 2의 마이너스 1승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요. 얘가 뒤집혀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일 때는 4요. 4죠. 그래서 점을 이렇게 찍어서 4가 이쯤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알 수 있어. 이 밑에 있는 수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게 계속 증가하게 돼 있다. 얘가 1보다 작아. 근데 당연히 0보단 커야겠지. 처음에 밑에 조건은 요 밑에 조건은 0보다 크고, 그리고 1이 아니다. 1이면 어떻게 될까? 1이면 1의 x승, 그러니까 계속 그냥 1 이런 그래프가 나와. 그죠? 이건 그냥 y는 k라는 상수함수 그래프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조건하에서 보면 우리가 조건을 나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와 a는 1보다 큰 경우, 두 가지로 그래프를 따로 생각을 하는데,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경우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2분의 1, 2분의 x의 사례처럼. 근데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된다. 감소함수는 0보다 작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0보다 작을 때가 아니라 요럴 때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x분의 1승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x가 커지면서 y값이 점점 작아지죠. 물론 여기서는 거의 0에 가까이 가는데 뭐 잘 보이진 않겠어. 근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형태? 특히 이 형태? 이 형태 어디서 많이? 리미트. 그렇지. 급수에서 봤자. 급수에서 봤잖아요. 등비급수야. 엄밀하게 따지면 등비급수. 우리가 등비급수에서 SN 리미트 SN을 등비급수라고 하잖아. 근데 얘가 1-R A 1-R N승 이렇게 됐는데, 얘가 수렴할 경우에, 얘가 수렴한다 가정하면 R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0과 1 사이. 그렇죠. 틀렸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걔랑 좀 비슷하지? 범위가 살짝 비슷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는요,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하나에 수렴하는 거고, 0과 1 사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 형태를 그려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로그를 다음에 또 할 텐데 간단하게 그림만 그려서 한번 설명하겠어요. 로그는 기본적으로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대칭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 y는 x. 그래서 여기에 대칭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로그 2의 x잖아. 그러니까 y는 로그 2x의 형태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얘는 얘를 지금 바꾼 거야. x가 이렇게 y로 가고 y가 이 안쪽 x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역함수가 된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1점 찍은 거를 여기도 1점을 찍고 여기를 반드시 지난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축에 접해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대칭될 그림이 그려져. 이해돼요? 이건 그냥 개형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프의 개형만.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한 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서로 대칭이야. 거리가 같아. 한 점 찍고 한 점 찍고 한 점 찍었으면 여기 이렇게 그럴 땐 당연히 여기는 수직으로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칭인 점들은 항상 수직으로 만나는 이 역함수의 성질이죠. 또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여기 파란 그래프 이게 잘 안 보인다 그치? 이 파란 그래프를 똑같이 이 직선 녹색의 선에 대칭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럼 얘는 점점 작아지는 그래프인데 얘는 원래 엄청 큰 애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지금 얘랑 요 선이랑 요 선은 서로 대칭 y는 x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점은 y는 x 위에 있어요. 항상 역함수 관계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존에 있던 개념들 다시 이렇게 조금씩 얘기하는 거야. 역함수는 항상 y는 x에 대칭한다. 이런 거. 그리고 서로 역함수 관계 있는 애들은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대칭되게 그려준다. 그래서 요게 요 그래프는 그럼 뭐 어떻게 되니? y는 로그 밑에 뭐가 와야겠어? 얘 원래 그래프가 y는 2x분의 1이야. 요거야 요거. 요거에 역함수 그리는 거야. 역함수야. 그럼 식이 여기 뭐가 온다고? 이게 이거야?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야?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뭐겠니? a가 이 위치로 가, x가 1로 가고, x가 1로 가고, 그냥 다시 y는 ax의 형태와 y는 로그 ax의 형태가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야.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지수 로그에서 이걸 바꿔서 n 자리와 x 자리가 서로 바뀐 게 지수와 로그의 관계잖아. 그러면 y는 x에서 y는 1로 가고요. y가 이 안쪽으로 가고 밑은 1로 가. 얘의 역함수 된 로그는 뭐야? 2분의 2분의 1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지수 로그의 함수 그래프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요 a의 범위에 따라서 로그에 있는 요 이 밑에 범위와 x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복잡한데 한 번만 더 다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y는 2x 그래프는 이렇게 그린다고 했지. 그죠? 1,1.1쯤 되겠다. 얘가 y는 2x라고 하고 2의 x승이라고 하고 얘에 대한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다. 얘도 원래 살짝 더 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칭되게 그려지면 얘들은 일단 대칭이라고 했고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얘는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야.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 거리가 똑같다. 만나는 거리가.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y는 2x, 그러니까 y는 ax의 형태에서 a가 여기서는 뭐니?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닌데 여기서는 a가 1보다 클 때 이 그래프야. 근데 그때는 y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치역의 범위가 y값의 범위를 치역의 범위 이렇게도 표현하죠.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돼? 결과가 이 그래프의 y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아무 상관없잖아. 아니 y값의 범위가 뭐야? 그래프에서 y값의 범위라고 y값의 범위, 양수. 치역의 범위, 그렇지 양수. 이렇게 가로로 했을 때 이 가로에 이 y좌표가 어디 위에 있나? 뭘 기준으로? 이게 지금 y축에 잡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재보는 거지. 이렇게 돼서 얘는 음수 값이 없잖아.
양수만 있어. 그래서 얘는 최역의 범위, 그래서 y는 항상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0보다 같지도 않아. 0보다 그냥 큰 거야. 이 그래프는 0보다 그냥 크게 나와. 그죠? 0이 될 수 없잖아요. 점근선. 이걸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근선 또 어디서 배웠지? 한 번에 더 많은 거라나? 유리함수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애 기억나? 네. 점근선은 얘랑 x축, y축이 점근선이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 x의 범위는 상관없어요. x는 전체 실수고 음수로 가든 양수로 가든. 근데 로그 함수는 이 로그 함수는 우리가 딱 봐도 얘는 뭐가 범위가 어떻게 돼? 얘는 y는 로그 2x가 될 텐데 y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y의 값의 범위는 이게 0보다 커요. 잘 봐봐. 이게 y 값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y 값 이렇게 거기서 본다고 그랬잖아. 음수도 있어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전체 실수야. 그럼 x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x는 이렇게 세서 이렇게 봐야겠지. 그래프가 닿는 게 양수. 양수만 있다.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y는 전체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조건, 여기 있는 y 조건의 범위가 여기 있는 x 조건의 범위가 똑같죠? 그죠? 이건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수함수고 이게 로그 함수라고 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역함수 관계로 공역 치역의 범위도 같이 바꿔주시면 돼요. 똑같이. 네.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적인 거를 다 했으니까요. 이제 교재에 있는 거 혹시 선생님이 빠뜨리고 설명한 건 없나 한 번씩 보면서 한번 생각해. 자,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라고 하면 지수함수 그래프는 여기서 말한 대로 y는 ax의 형태 기본이고요. 조건을 옆에다 가로치고 항상 써준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써줘요. 당연히 그래서 y는 0보다 큰 값이 나온다. 하나. 네, 그래서 그래프가 아까 그린 거 그대로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1을 넣으면 이렇게 점 찍어서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얘들이 아까 방금 점근선 얘기를 했듯이 닿지 않는 선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점근선, 요가 점근선이다. 근데 나중에 평행이동을 하는 평행이동을 하거든요. 이 그래프를 또 옮기기도 해.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면 점근선을 이렇게 찾아줘야 돼. 응? 점근선 찾긴 좀 어려운데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경우가 있나? 평행이동 이따가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평행이동을 했을 때 점근선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거 4번을 보겠어요. 4번. 아까 다 한 거고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걸 했었지. 3번, 4번을 같이 설명하면 y는 2x 그래프 아까 이렇게 그랬지. y는 2분의 1x 이렇게 그랬지. 그죠? 그럼 얘는 y는 2의 x승 그리고 얘는 y는 2분의 1의 x승이니까 요 밑에 a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 얘를 만약에 y는 a의 x승이라고 한다면 얘는 y는 a분의 1 x승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a의 마이너스 x라고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럼 둘은 서로 y축을 중심으로 대칭하네요. 그림이 이렇게 뒤집혀진 거랑 똑같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y축 대칭이라는 게 뭐야? y축 대칭. y축 대칭이라는 것은 fx, y라는 이건 뭐냐면 fx에 대한 함수 식에다가 바꾼다. 뭘 바꿔? y축 대칭이면 x 값을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 y로 바꿔. 그래서 y는 ax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평행이동으로 넘어가겠어요. 어렵지 않지? 네.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아. 이제 평행이동을 한다. 평행이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y는 fx라는 식이 있을 때 fx, y를 이렇게 어떤 요 x, y를 중심으로 바꾸는 건데 평행이동 1번 평행이동 2번 대칭이동이라는 경우가 있다. 평행이동은 x가 a로 가고 y가 b로 간다고 했으면 이 식을 어떻게 쓰냐면 f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식 안에다 넣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점을 이동시킬 때는 그냥 내가 1,1이 있어. 그러면 1,2라고 하자. 1,2를 a에서 b로 옮겼다. 그러면 1 플러스 a, 2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내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식에다가 요걸 바꾼다. 이렇게 평행이동 한다면 y 마이너스 b는 2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바꾸는 거 알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든 식을 바꿔주면 돼. 그냥 이건 다 똑같아. 모든 함수에서 다 동일이야. 대칭이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돼. 점이 있으면 x축 대칭이면 이렇게 되니까 이 거리가 똑같고 그래서 얘가 x, y일 때 얘는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y축 대칭이면은 얘는 x 바뀌니까 뭐가 된다고? 자꾸가? y축 대칭이요? 네, y축 대칭. x, y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의 관계는 원점 대칭의 관계야. 요 거리가 똑같잖아. 그냥 똑같고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원점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봤을 때 얘와 얘의 중점이 원점이라는 거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한 직선 위에 있고 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서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원점 대칭이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해주는 거죠. y는 x 대칭 일 경우에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x, y만 바꿔준다. 이런 대칭 이동을 배웠었지.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 y는 a의 x인데 x축 방향으로 mn이라는 표시 썼네.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을 써. 그러면 넣는 방식이 a에 y에 여기 뭐라고 쓰면 되겠니? 여기 뭐라고 쓰면 돼? x축 방향을 n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을 n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럼 여기다 뭘 써? x 플러스 그 넣을 때 마이너스 쓰는 거잖아. 네. 다시 y는 이 x라는 식이 있는데 내가 a, b x는 a 쪽으로 y는 b로 이동했으면 이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x를 m 방향으로 평이동시킨 x 마이너스 m y를 n 하면 마이너스 n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전개시켜서 y로 정리하면 ax 마이너스 m 플러스 n 형태로 이렇게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평이동을 이거 다시 설명한 거야. 요거는 어떤 함수든 다 공통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기호를 이런 식으로 쓰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칭이동도 마찬가지다. 대칭이동도. 방금 우리가 대칭이동을 잠깐 사례를 통해서 배웠는데 y는 아까 2x를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y는 2분의 1 x가 이렇게 된다는 거 배웠잖아. 근데 얘들은 서로 y축 대칭이라고 할 수 있죠. y축 대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 자체가 y는 2의 마이너스 x 승이니까 요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y축 대칭이면 x 대신에 대칭을 할 때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일어나면 마이너스 x, y 이렇게 해서 x만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x축 대칭이면 보통 이렇게 해요. y는 2에 x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x축 대칭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줄 거 아니야. 얘 대칭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이 모든 이 값에다가 y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 마이너스 y는 2x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쓰진 않아. 항상 y는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함수는. 그래서 y는 마이너스를 넘겨서 마이너스 2의 x. 그러니까 전체 어떤 2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은 이렇게 그려져요. 아까 y축 대칭은 이렇게 했었지? 그죠? y축 대칭은 이렇게 했어. 그 원점 대칭은
원점 대칭은 얘를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하니까 이렇게 한번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려진 x축 대칭을 y축으로 한 번 더 대칭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그려지는 게 원점 대칭의 그래프. 이거 너 다 혼자서 그려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대성관계에 대한 표현이다. 이거는 함수일 때는 그냥 요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봐. 식으로 이렇게 값이 나와. x1과 x2라는 값이 있어. 그러면 이건 이미 어떤 x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fx1, fx2라는 애들도 있다. 얘들은 뭐야 그러면? 함수값 아니에요? 맞아요. 함수값이죠.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x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그래프에서는 얘가 x1이고 얘가 x2라고 해봐. 그럼 이렇게 그래프의 이 점이 이 값이 fx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요 점이 여기가 fx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y 값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x1, x2 비교를 했더니 어떤 게 더 커? 더 커? fx1, fx2 했더니 어떻게? x2요. x2가 더 크죠? 그러니까 x 값이 증가하니까 그 y 값도 증가한다는 거지. 이렇게 증가함수잖아. 그래서 x2가 x1보다 크다일 경우, 얘가 큰 경우에는 얘 무슨 함수? 2차 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 지금 지수함수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2차 함수가 왜 나오고? x1, x2가 있고요. fx2, fx2 이래서 이번에는 얘가 커지는데 얘는 반대로 되는 경우야. 그럼 이 빨간색 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 얘 똑같이 x1 좌표는 이렇게 되고요. x2 좌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fx2와 fx1 어떤 게 더 크냐? x1이요. x1이 더 크죠.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돼.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어. 밑이 이게 뭔지도 알겠지? 얘는 A의 범위가 이 빨간색은 어떻게 돼? A의 범위가 뭐에서 뭐 사이? 0실이요? 그렇죠. 얘는 A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요거 반대면 어떻게 반대 범위야? 0실이죠. 아이도 A의 범위는 항상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0보다 크고 1은 아닌데 0에서 1 구간은 얘가 썼어. 그럼 나머지 범위는 어떻게 됐어? 0보다 작거나 1보다 커요. No, A가 0보다 크다가 기본이라니까. 1보다 커요. 1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A가 증가함수. 0과 1 사이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에 있는 식을 여기서는 fx1, fx2라는 표현은 이제 모든 함수의 공통인 이런 기호야. 그러니까 x1, x2 이렇게 항상 x2가 클 수밖에 없다. 보통 이렇게 가정을 해요. 아니 거꾸로 하면 되게 좀 헷갈리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아무튼 x2가 더 클 경우에 그 결과값도 그 y값도 이게 더 커. 그러면 얘는 계속 증가한다. 이건 모든 함수 전체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계속 증가함수. 이렇게 되면 얘도 계속 감소함수. 이런 경우.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한 경우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 뭐뭐 있을까? 네가 알고 있는 거 뭐 있니? 양수함수. 양수함수가 뭐야? 이거 뭐 2의 x승 이런 거. 그건 지금 우리가 한 지수함수잖아. 말고 다른 함수. 여태까지 배웠던 거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직선, 2차 포물선, 3차 4차 또 원. 근데 원 함수가 아니잖아. 원 함수가 아니야. 알죠? 도형의 방정식 몇 개 배웠어. 원도 배우고 뭐 쌍곡선 아직 안 배웠나? 원도 배웠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래프 중에서 쌍곡선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인가? 쌍곡선 중에 이걸 배웠죠. 요건 배웠어. 요거 무리함수도 배웠겠다. 무리함수. 요 그래프가 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요런 그래프 중에서 잘 봐봐. 이런 그래프 중에서
전 구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뭐가 있을까? 전 구간 1차요.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 무조건 요 범위에서 가능하다. 네. 대신 x의 범위를 정해주면요, 이런 애가 가능해. 그러니까 요 2차 함수에서도 얘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증가, 왼쪽은 감소. 얘는 구간별로 이렇게 증가 감소를 할지 이렇게 잡아서 요 감소 구간, 나머지 증가 구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은 요 점을 중심으로 얘는 감소, 감소네. 1차 함수와 유리함수 두 가지가 있네요. 일단 얘는 감소함수, 얘도 감소함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소한다, 혹은 전체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무리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그려주면 감소하는 건데 얘는 전체는 아니고 어떤 특정 점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도 뭐 안되는 한 점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기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없으니까 혹은 어떤 함수가 먼저 주어지고 증가 구간을 찾아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요 기호 자체가 증가를 표현하고 요게 감소를 표현한다,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대입을 직접 해서 ax1승 x1 ax2 중 얘가 더 크다, 얘 증가면, 뭐 감소면 이게 거꾸로 된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죠. 네. 자, 지금 책에서 요 부분 12페이지를 지금 풀어보세요. 빨리 까먹기 전에.